예, 안녕하세요. 예, 쿠팡 정보보안 조직에서 온 이성진이라고 하고요. 회사 내에서 닉네임을 저는 스타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시프트레프트 보안이라고 하는 보안 아젠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뭐 새로운 주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보안 산업 내에서는 수년 동안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시프트레프트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프트레프트 보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컨셉을 한번 또 설명드리는 자리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 이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죠. 건물이 붕괴되고 있는 제가 사진 하나 그냥 들고 와봤는데 아마 뭐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건물 붕괴 사고는 그 단순하게 재산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과거에 뭐 성수대교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성품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올해 초에는 뭐 광주 쪽에 아이파크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한 번씩 저희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분들이 이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뭐 건물 건축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있었다던가 또는 초기 설계와 좀 다르게 건물을 좀 지으면서 무단 증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뭐 용도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고 징후가 가끔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시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통 원인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초기부터 되게 안전하게 건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가지고 건축 시공 과정이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결함들이 발견되면은 그걸 적시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고 징후가 발견되게 됐을 때 이걸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도 이런 건축 과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그 설계, 개발, 테스트, 중간에 보안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릴리스를 포함한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보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품 완성 단계에서 이제 결함을 식별하는 데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릴리스된 이후에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탐지하고 또 방어하고 대응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뭐 이 접근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들은 그 보안 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한 문구를 좀 인용해 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런 결함들, 이 결함들이 사전에 이걸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결함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후에 결함이 발생하고 나서 그걸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그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비즈니스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개발했던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비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결함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스트 쪽에서 그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은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저희가 뭔가 그 결함을 고치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상대적 비용이 초기 단계보다 30배 이상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 리스트 쪽에서는 리포트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제품 완성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결함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버그뿐만이 아니라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것들도 모든 가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운영 환경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필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가 그 Shift F트란 결국은 안전한 건축 과정과 동일하고요. 이것은 이제 개발 파이프라인 초기에 보안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문제를 쉽게 수정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식별하고 그걸 문제를 고치는 것이죠. 이것이 시프트 레프트 보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측에 있던 보안의 과정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시프트 레프트 보안을 할 수 있는가? 개념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산업군에서 보면은 이런 시프트 레프트 보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술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술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정적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에 불리는 사스트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코드 레벨에서 취약점을 식별하는 그런 그런 기술들입니다. 실제로 저런 사스트 보안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스트라고 하는 보안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 보안 테스팅 기술인데 실제로 런타임 환경에서 저희가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도 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현재 개발 트렌드를 봤을 때 순수하게 저희가 다 모든 걸 개발하기에는 힘들어요. 결국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저희가 의존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 말인즉슨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쓴다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계속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취약점으로 인해서 저희 제품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하는 이런 기술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사스트, 다스트 이런 기술들 가지고 저희가 탐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코드 내에 하드 코딩되어 있는 그런 중요 크리덴셜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취약점으로서 식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크릿 정보들을 스캔할 수 있는 기술들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런 코드 내에 하드 코딩되어 있는 그런 크리덴셜들이 코드 레포지토리가 외부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은 그 크리덴셜까지도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도 요즘에는 코드 레벨로 가는 경우가 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IAC 스캔 기술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 개발을 끝낸 다음에 패키징을 끝내고 나면 결국은 빌드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스캔하는 기술도 있고,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보통 개발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커밋하고 빌드하고 테스트를 끝낸 다음에 이걸 패키징을 해서 통합 테스트까지 거쳐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이걸 지금 직선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 과정이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내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파이프라인과 그런 보안 취약점 식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저희가 저 기술들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 저 기술들을 여기 송합하느냐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통합한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취약점을 식별하는 것들을 결국은 개발자분들이 다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개발자분들이 그 취약점들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저런 기술들이 파이프라인에 통합된 이후에 자동화돼서 개발과 동시에 취약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화라는 부분을 절대로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분석 단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코드 레벨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초기 디자인 단계부터 보안 아키텍처가 같이 디자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개발자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상을 할 때 그 디자인 단계부터 보안팀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개발팀과 논의 끝에 보안 아키텍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잡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달성하기 위한 보안팀의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런 파이프라인의 저런 기술들을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합한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거든요. 그 취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 식별하고 그걸 고치고 그 다음에 트래킹하느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안팀이 다 커버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의 세계 트렌드를 봤을 때 개발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즈니스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 그리고 데브옵스 방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는 점점 더 저희가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마이크로 서비스화됨에 따라서 개발팀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개발팀 수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개발팀들이 수시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고 배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안팀의 규모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보안팀 쪽에서 결국은 병목 형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들이 각 개발팀의 일종의 보안 홍보대사를 임명을 하고 이분들을 보안팀과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담당자인 거죠. 각 개발팀의 보안 담당자. 이분들이 각 개발팀과 보안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개발팀은 보안 인식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조금 더 보안성을 높이는 데 이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런 보안 취약점 식별하는 기술들, 그런 툴들이, 그런 도구들이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팀의 뷰에서만 보는 그런 취약점 식별 도구들은 개발자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은 AW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큐리티 가디언즈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몽고DB에서도 시큐리티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저희 쿠팡에서도 시큐리티 챔피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은 좀 더 성수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주제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데브옵스 환경이 데브섹옵스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시프트 레프트 보안 전략의 하나의 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 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내 개발자나 보안팀이 구분 없이 리소스를 최대한 다 활용을 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에 대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조직의 데이터, 그리고 그 커스터머, 사용자의 데이터, 임직원들의 데이터, 이런 자산들을 결국 안전하게 보호해서 결국은 커스터머들한테 신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안에 대한 오너십 자체는 보안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바라볼 때 보안팀에서도 오너십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저희는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